세계 언어들 사이에서는 소릿말이 전환되는 일정한 소릿말 전환 규칙, 즉 어떤 언어 코드가 작동 중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우리 옥편에는 세계 언어들 사이에서 작동 중인 일정한 소릿말 전환 규칙들, 즉 어떤 신비한 언어 코드들이 기록되어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 사실 또한 아무도 모르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옥편 속에 들어있는 이 신비한 언어 코드, 바로 이놈을 우리말 다빈치 코드, 영어로는 월드 랭귀지 다빈치 코드, 이렇게 부른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세계 약 110개 상당의 언어와 우리말을 서로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 옥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태초부터 사용해온 지구촌 공용 어휘들의 어원이 우리 옥편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브리테니크, 옥스퍼드 대사전 등에 기재되어 있는 어원들보다 더 상세하고 더 깊고 더 넓은 어원들이 우리 옥편 속에 들어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지구촌 언어들은 각자 자신의 언어 특성에 따라서 소릿말을 다소 다르게 발음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변한 패턴들의 어떤 그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옥편 속에 바로 이 일정한 규칙들, 즉 변한 패턴들의 결정체, 즉 신비한 어떤 언어 코드가 존재한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심청전, 거기에는 신봉산 눈뜨는 대목,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신봉산은 세상을 처음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듯이 저 또한 이 우리말 다빈치 코드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세상 언어의 눈을 떴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 언어의 눈을 떠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 지금부터 썰 좀 까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말 땅을 라틴어계 언어들은 테라, 테라, 테라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고, 동남아시아계, 즉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이런 동남아시아계 언어들은 따나, 따나, 따나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라틴어계 언어나 동남아시아계 언어를 배운 사람보다 안 배운 사람이 훨씬 절대적으로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우리말 다빈치 코드라는 신비한 이놈의 언어 코드를 알 때와 모를 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즉 이놈의 코드를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되면 이런 거 안 배워도, 저런 거 스펠 안 외워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라틴어 안 배워도, 동남아시아계 언어들 안 배워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왜 때레, 때라, 때라, 때라 저렇게 발음해도 우리말 땅인지, 왜 따나, 따나, 따나 저런 식으로 발음을 해도 우리말로는 땅인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를 하시게 된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틴어계 안 배우는데 이놈아 어떻게 때라, 때라 저런 것이 우리말로 땅인지를 이해를 하고, 동남아시아계 언어 하나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따나,
따나 저런 말이 우리말로 땅이란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해해요, 스스로.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스스로 이해하게 된다고.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면 스스로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댓글 달 거야. 어떤 댓글을 다냐? 이해 완료. 이해 완료. 요 네 글자 댓글로 다 남기시게 될 겁니다. 제가 책임 보장합니다. 잠깐 아는 척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바둑을 배울 때에 어떤 누구한테 개인 레슨, 고수한테 개인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 바둑 책을 먼저 읽어보면, 뭐 정석책이라든가 호석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스스로 읽어보면 바둑 급수가 쑥쑥쑥쑥 향상되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친구들하고 막 바둑 두기 시작하면은 평생을 둬도 그 급수에서 머무르죠.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큰 골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큰 판을 머릿속에 먼저 좀 담아 놓으실 필요가 있어서 지금부터 제가 조금 아는 척 좀 쉽게 말해서 썰 좀 까겠습니다. 자, 우리말 다빈치 코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구촌 언어들 사이에서 작동 중인 일정한 소리말 전환 규칙들을 패턴별로 다 정리한 후에 그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패턴별로 언어 코드화 시킨 것을 말합니다. 패턴별로 언어 코드화 시킨 것. 그리고 그 패턴들의 큰 골조는, 하나의 골조는 자음전환 규칙, 또 하나의 골조는 모음전환 규칙, 이렇게 두 개의 큰 기둥들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음 전환이 되는 것들을 정리한 규칙, 그리고 모음이 바뀌는 그 규칙이 있거든요. 모음들도 규칙적으로 바뀌어요. 그것을 정리한 하나의 규칙, 이렇게 양개, 두 개의 규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구촌의 언어들은 각 언어마다 고유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유 특성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발음합니다. 어떤 언어는 다른 자음을 바꿔서도 발음하고, 어떤 언어는 모음을 바꿔서 다른 모음으로 발음하는 사례도 있으며, 또 어떤 언어는 받침이 있는 패턴으로도 발음하고, 또 어떤 언어는 받침이 없는 패턴으로도 발음합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것을 알아놔야 됩니다. 간단한 사례 하나만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왕 살펴볼 바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존재했던 슈메르 점토판에 새겨져 있던 우리 진짜 마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마안을 찾아서라는 그 시리즈 영상물을 올릴 때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소릿말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서령 문자를 고대 슈메리인들은 마간, 그리고 고대 아카드인들은 마칸, 이런 식으로 발음했다고 하며, 이제 이것을 세계 언어학자들이 추적해서 분석해 보니까 어떤 언어는 자음을 바꿔서 마잔, 어떤 언어는 마안, 어떤 언어는 마갈, 이런 식으로 자음을 바꿔서 발음하는 그런 언어들도 있고, 또 어떤 언어들은 모음을 바꿔서 발음하는 언어들도 있으며, 또 어떤 언어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받침 있는 패턴, 받침 없는 패턴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례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갈, 마카라, 마카리아, 이런 식으로도 지금 사용 중에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 그래서 세계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지구촌의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고대 마안이, 우리가 찾아야 될 진짜 마안을 말하는 겁니다.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방금 소개한 만의 여러 소릿말들이 매우 생소하게, 정말 신기하다, 생소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소개할 우리말 다빈치 코드라는 이 영상 강좌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지 않습니까? 저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구나. 저렇게 소릿말이 바뀌는 것들은 너무너무 당연하구나. 그리고 그런 언어 코드들, 저런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언어 코드들이 우리 욕편에 있구나. 우리 욕편에 들어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두 알게 될 겁니다. 이 언어 코드, 우리말 다빈치 코드 연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참으로 많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지의 영역, 아직까지 누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이 미지의 영역을 최초로 연구하는 것이다 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지구촌 모든 언어들에게 적용 가능한 하나의 소릿말 전환 규칙의 큰 틀을 잡는 그런 선도적 연구가 될 것이며, 또 그 과정에 옛날 우리 선대들께서 쓰셨던 그 소릿말들이 지구촌 언어의 중심축에 위치했던 지구촌 모태아라는 사실이 함께 입증되는 그런 연구라는 데에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못다한 얘기는 또 다음 편에서 하기로 하고, 이 녀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쉽게 말해 천하 제일 명약감인지 아닌지 지금부터는 실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보다 더 뛰어난 스승은 없습니다. 저는 특전사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인데 실전보다 더 뛰어난 스승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먼저 언어별 실제 발음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e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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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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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ra. Ta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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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ah. Ta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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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ah.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셨다시피 언어별로 뭔지 모르지만 약간씩 뭔가 좀 다르게 발음하죠. 왜 이렇게 언어별로 발음들이 조금씩 다른가? 그 언어별 고유 특성들, 그 고유 특성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오늘 여기서 소개한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사례들은 나중에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항 3가지, 그 3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그 개념 정도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 라틴어계 언어들의 소릿말 때라 저 말이 우리말 땅하고 같은지, 왜 동남아시아계 언어의 소릿말 따나 이것이 우리말 땅하고 같은지, 그 이유를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데 필요한 3가지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응과 니응과 리을 자음전환 코드, 그리고 아이의 모음전환 코드, 그리고 받침 있는 말과 받침 없는 소릿말을 서로 어떻게 바꿔줘야 하는지 그 요령, 이 3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만 이 영상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노루 코드입니다. 앞노루 코드는 앞노루라는 글자들의 철자들, 이응과 니은과 리을 자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응과 니은과 리을 자음이 서로 언어 특성, 어휘 특성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 옥편과 그 다음에 문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 옥편에는 이응과 니은과 리을 자음을 서로 바꿔서 사용하라고 제시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이 옥편 시작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써져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이산을 마리산, 알령을 아리영, 아이영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펴온 바에 따르면 약 100년 전, 한일합방 이전까지, 한일합방 그 언저리까지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왜냐? 세계 언어들도요, 이응과 니은과 리을 자음을 서로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땅, 이 글자는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는 이응, 하나는 니은, 하나는 리을, 쉽게 말해 땅, 딴, 딸, 땅, 딴, 딸 이렇게 바뀌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놓으셔야 될 게 아이의 모음 전환입니다. 아이의 모음 전환은 매우 간단합니다. 언어 특성에 따라서 어느 동네는 아 모음을 사용하고 같은 말을 다른 동네의 언어들은 이 모음, 또 다른 동네의 언어들은 에 모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는 참 많지만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란이란 나라 이름, 이란, 이 나라 이름을 주변 나라들, 언어 특성이 조금 다른 주변 나라들은 아란, 또 이란, 또 에론, 이런 식으로 아란, 이란, 에론 이 세 가지 모음을 모두 사용해 가면서 이란이란 나라를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라틴어, 영어 등등은 에 모음을 주로 사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에 모음을 주로 사용하는 특성을 가진 그런 언어에서는 땅의 다른 소릿말 딸, 이 글자가 뗄 이렇게 바뀌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딸, 이 글자가 뗄 이렇게 말입니다. 바로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받침이 있는 패턴을 받침이 없는 패턴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밑에 받침을 뒷음절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뗄 같은 경우에는 떼 더하기 리을 패턴으로, 딴 같은 경우에는 따 더하기 니은 패턴의 소릿말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소릿말 딸, 딸을 예몸으로 바꾼 떼를 떼라, 떼라, 떼라라고 발음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땅의 또 다른 소릿말 딴, 딴을 따 더하기 니은 패턴의 소릿말 따나, 따나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우리 세대들이 사용 중인 어휘들의 뿌린말들은 신들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이것이 세계 언어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라틴계 언어들이 사용하고 있는 떼라라는 어휘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토지신 이름 떼라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떼라는 우리 글자 땅, 이 말이 이응, 니은, 리을 자음전환 코드에 따라 땅, 단, 딸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딸, 이 글자를 예모음으로 바꿔서 그 뗄이라는 글자가 받침 없는 패턴의 소릿말로 나타난 바로 그 글자가 떼라인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릿말 전환 관계는 세계 그 어떤 언어학자들도 아직 못 풀어내고 있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라틴어를 안 배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우리말 다빈치 코드라는 이 언어 코드만 알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쉽게 이 글자를 풀어낼 수 있게 되며 그 라틴어 떼라가 우리말 땅의 변음들 중 하나이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평생 언어를 연구해 오신 우리 강상원 박사님께서는 우리말의 뿌리를 산스크리트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매우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 조철수 박사는 우리말의 뿌리는 슈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학자들은 슈메르인들이 갑자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라졌는데 그들이 인도권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현재 주장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학설이 만약에 실제 사실로 판명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산스크리트어는 슈메르인들이 사용했던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 모든 언어학자들은 산스크리트와 가장 가까운 언어가 그리스 라틴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중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리스를 신라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연구에 따르면 그리스 초기 세력들은 메소포타미아권에서 이동해간 고대 신라계, 고대 진한계 족속들이었습니다. 역사와 언어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